여러분, 금속인데 액체인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은처럼 반짝이는데 만지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물질. 인류를 매혹시키고 동시에 파괴해온 이 양면성을 가진 원소, 바로 수은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 신비한 물질을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본질을 이름에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동양에서는 물처럼 흐르니까 물 같은 은, 즉 수은이라고 불렀고요. 서양에서는 꼭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니까 살아있는 은, 퀵실버라고 불렀죠. 두 이름 모두 이 금속의 기묘한 특징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단단해야 정상인 금속이 어떻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엄청난 미스터리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미스터리를 풀어볼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해답이 무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물리학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은의 원자핵은 양성자가 80개나 돼서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둘째, 이 강력한 힘 때문에 전자가 빛의 속도의 58%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뱅글뱅글 돕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에 더 찰싹 달라붙게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가 핵에 너무 꽉 붙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원자랑 손을 잡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원자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그냥 주르륵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이 액체 금속, 근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는 딱 1리터 우유팩 크기에 담은 수은의 무게인데요. 무려 13.6kg이나 나가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우리가 쓰는 볼링공 있죠. 그걸 수은 위에 던지면 가라앉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스티로폼처럼 그냥 둥둥 떠다닐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신기한 물질을 옛날 사람들이 가만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때부터 수은을 향한 인류의 길고 긴, 뭐랄까, 애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대인들 눈에는 수은이 거의 마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금속인데 흐르고 흩어져도 다시 뭉치니까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했죠. 연금술사들은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모든 금속의 어머니, 제일 원소라고 믿으면서 이걸로 황금을 만들려고 평생을 바쳤고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믿음은 바로 중국의 진시황.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굳게 믿고 수은을 마셨다고 하죠. 그 결과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요. 수은의 역사는 25세기 유럽의 섬뜩한 한 문장으로 완전히 어두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비너스는 사랑을, 머큐리는 수은을 뜻하는데요. 사랑의 병으로 불리던 매독에 한번 걸리면 평생 수은으로 만든 약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끔찍한 의미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독, 제독, 즉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방법들을 썼어요. 수은을 연고로 만들어서 온몸에 바르고요. 심지어 환자를 상자 안에 가둬놓고 뜨거운 수은 증기를 뿜어대는 수은 사우나까지 강행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직접 먹이기까지 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이 끔찍한 치료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이 침을 비정상적으로 줄줄 흘리는 거예요. 당시의 의사들은 이걸 보고 아하, 몸속에 나쁜 병균이 밖으로 빠져나오는구나 하면서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확신했대요. 과연 이게 정말 치료의 신호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진실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건 병이 빠져나가는 신호가 아니었어요. 수은의 독이 몸 안에서부터 모든 걸 파괴하고 있다는 몸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치료라고 믿었던 행위가 사실은 환자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현대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수은은 대체 우리 몸에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공격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아주 강력한 경호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액-뇌 장벽이라는 건데요. 혈액 속에 섞여 있는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야말로 철벽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은은요,
이 철통 같은 방어벽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유유히 걸어서 통과해 버립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로 직행하는 거예요. 뇌에 침투한 수은은 그야말로 온몸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신체적으로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발이 떨리고 마비가 오고요. 인지적으로는 극심한 불안감에 환각까지 보게 되죠. 옛날에 동화책에서 미친 모자 장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모자를 만들 때 쓰던 수은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고 나온 말이거든요. 더 근본적으로 무서운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서 그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생명활동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은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끝판왕이 있는데 바로 메틸수은입니다. 공장 폐수 같은 걸로 자연에 흘러들어간 수은이 먹이사슬을 타고 점점 쌓이게 돼요.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데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로 옮겨갈수록 독성이 수만 배까지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선들을 먹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이 닥쳤는지는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건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정말 끔찍한 물질이죠? 그럼 당장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직도 특정 분야에서 수은을 퇴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은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광등 안에서는 전기를 빛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바꿔주고요. 치과에서는 다른 금속과 쉽게 섞여서 단단하고 저렴한 충전재, 바로 아말감이 됩니다. 또 금하고 엄청 잘 달라붙는 성질 때문에 소규모 금광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요. 액체인데 전기가 통하니까 마찰이 없는 정밀 스위치에도 딱이죠. 특히 이 치과용 아말감은 정말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내구성이 워낙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수십 년간 널리 쓰여왔지만 이게 몸 안에 있어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하는 안전성 논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유용함과 위험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위험하고도 유용한 금속과 결국 이별할 수 있을까요? 수은 역사의 마지막 장을 향한 인류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은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갈린스탄이라는 새로운 물질인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갈륨, 인듐, 주석을 합쳐서 만든 액체 금속인데 수은처럼 액체 상태이면서도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요. 요즘 체온계에 수은 안 쓰는 거 아시죠? 바로 이 갈린스탄 덕분에 수은의 자리가 점차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전 세계는 미나마타병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국제적인 약속을 맺었습니다.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 그리고 폐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서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자는 아주 중요한 다짐이죠. 한때 신의 물질이라 숭배했지만 그 치명적인 독에 고통받았고 이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추방하려는 물질, 이 수은의 기나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인류는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뛰어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발견들로부터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